을 대선 후보군까지 키워준 주체가 민주당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저는 문재인 정부 사드 기밀 유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법무부에서 공소장 받아서 봤거든요. 이 정권 핵심에서, 문재인 정부 핵심에서 사드 배치 지연을 위해서 작전상의 기밀 정보를 반대하는 단체에다가 사전에 제공해라, 이렇게 수차례 지시한 정황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가 정보를 제공했던 이 반대 단체가 어디냐면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인정한 범민련 남측본부로 확인됐습니다. 저 자료 보십시오. 이 범민련이 북한 주도의 흡수 통일을 주장해온, 그것이 자주통일이다, 이렇게 주장해온 단체인데, 이런 친북단체에다가 2급 군사기밀을 넘겨준 겁니다. 법무장관님. 예. 이 사건 핵심 인물이 민주당 정부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인데요. 이들 혐의에는 지금 간첩죄가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요. 지금 이분들을 간첩죄로 기소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법률 해석상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간첩죄의 적용 범위가 적국, 즉 북한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적국이라고 해서 북한이 적국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예. 우리 법사위에서 지금 간첩죄의 한계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첩법 개정을 소위에서 논의를 했고요. 작년 11월 14일 소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전체 회의에서는 의결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공청회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안 처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법안 처리를 더 숙고하자,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공청회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동안 국회에서 의원회관 한번 가보십시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에서 간첩법 개정과 관련해서 많은 토론회가 열렸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참고할 만한 주장들이 충분히 지금 도출이 돼 있습니다. 하나같이 모두 간첩법 개정 필요하다, 적국의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통일된 의견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 공의 합의해서 통과됐으면 바로 의결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잖아요. 저는 이런 의심을 합니다. 혹시 문재인 정부가 2급 군사기밀을 중국에 전달한 것을 두고, 그리고 이적단체에다가 그 정보를 전달한 것을 두고요, 간첩죄로 처벌될까봐 두려워서 이 법안 미루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간첩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장관께서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법률 해석상 헌법에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형법에서 간첩죄는 적국이라고만 표현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외의 나라와 관련된 부분이 처벌이 좀 어렵습니다. 군사상 기밀이 아닌 산업상 비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간첩죄의 필요성과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형법상 처벌 필요성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수기를 하셔서 조속히 좀 결론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법원 행정처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소위 촛불행동이라는 단체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이 단체에서 오늘 오후 2시경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했다는 언론 보도가 올라왔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오늘 회의 준비하느라고 그 파악은 아직 미처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 이 단체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했던, 주도했던 단체로 알려져 있는데, 이재명 후보 대법원 선고 하루 앞두고 지금 대법원장을 고발을 한 겁니다. 사유가 뭐냐면요, 이재명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했고 대법원장께서 이례적으로 빨리 선고기를 정했기 때문에 소위 이게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법령상에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지금 부적절한 고발 조치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어떤 이유로도 그와 같이 재판 내에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이런 이유로 이제 고발한다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공수처에다 고발을 했던데 공수처장 나와 계시니까요. 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 의향이 있습니까? 공수처장 보시기에도 부적절하죠? 고발된 거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뿐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장이 가급적 개입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박준태 의원님은 팩트 왜곡은 하지 않았지만, 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죠,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당이 간첩죄를 반대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헌재는 어떻게 판결했냐면, 민주당이 간첩죄를 반대한 적이 없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간첩죄 개정안을 냈다. 그리고 공청회 등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거지, 민주당이 언제 반대했냐? 이게 헌법재판소 이번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공청회 등을 거쳐서 좀 신중하게 판단하자라고 얘기했고, 양 간사들이 공청회를 합의하면 그것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용산 대통령실에 미국 정보기관에서 도청 의혹이 있었죠. 그러면 이런 것도 간첩죄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학자라든가 관계자들 들어서 좀 신중하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자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반대하는 겁니까? 그래서 헌재에서 판결문에 보면 아주 날카롭게 헌재 재판관들이 꾸짖고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그리고 아까 특경비, 특팔비 얘기도 나왔지만 그 예산 부분도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왜 닥치지도 않는 위기에 대해서 2025년도 예산에 대해서 2024년 12월 3일 날 위기 상황 예산이 의결되지도 않은 상황을 끌어와서 위기 사태로 위장해서 개헌을 선포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라는 사실을 헌법재판소 114페이지 판결문 안 읽어보신 의원님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